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부 친구들은 수련연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직 고민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은 또 수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일단 이 수리논술이 수능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야 이건 선생님도 내 생각이 맞는지 오프라인 학생들 이렇게 성적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2등급 정도인데 비슷한 백분율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수리논술 시험을 보잖아. 오프라인은 사실 매주 시험 보거든. 그래서 시험 봐서 성적을 좀 보면은 재밌게도요, 같은 수능 수학의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학통기가 들어가기 전이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미적분까지야. 고1 수학부터 미적분까지인데 어떤 애는 100점 만점에 60에서 80점 정도로 점수가 나와. 근데 어떤 친구는 20, 30점밖에 안 나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수학하고 수리논술은 상간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줄 텐데 그 정리 때문에 또 오해를 할까봐 그래. 그래서 수리논술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리논술은요, 내신은 빼자. 수능 수학이 강하면 수리논술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아. 그건 맞아. 일종의 뭐냐면 수능 수학 실력이 수학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할 가능성이지 100% 수능 수학 가지고 수리논술을 예측하는 건 힘들다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서 가라는 얘기야. 즉 생각보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수리논술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국 해봐야 아는 거네요. 그치? 해봐야 알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어. 내가 수능 수학이 8등급이야. 이건 8등급을 욕하려고자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예시를 드는 거지. 8등급인데 수리논술을 잘할까요?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런 가능성은 없어, 얘들아. 왜? 수능 수학 8등급이면 정말 공부 안 한 거 아니니? 아니 8등급이면 얘들아, 수학적인 머리라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친구가 더 깊고 넓은 시험 범위에 수리논술을 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 하지만 1,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라면요, 얼마든지 수능 실력하고 수리논술 실력은요, 뒤집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상간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논술을 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내가 수리논술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야, 넓게 봤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망설여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큰 틀에서 선생님이 정리는 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대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은 조언하고 가이드만 할 뿐이야. 결국 선택과 결정과 실천은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술 전형의 목적은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은 이거야. 정시 예상 대학보다. 왜 예상이에요?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능은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대학군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되는 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있겠지? 다 있어. 목표 말고 그 드림이라는 의미의 예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예상. 이 추세로 갔을 때 어쨌든 그 정시 예상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합격하는 게 논술 전형의 목적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큰 틀에서 수능 가지고 수리논술 전형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큰 틀에서야, 큰 틀에서 따져볼 수는 있다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수영과, 탐이라고 하자, 탐. 자, 대신 쌤이 들은 건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만 이해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쳐보자고. 꼭 2가 중요한 건 아니야. 111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타 과목, 특히 국영과 비교했을 때 수학이, 물론 쌤이 등급만 썼지만 100분율도 고려하면 더 좋아. 딱히 수학을 더 잘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은요, 수리논술 전형에서 뭐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는 없어. 즉 유불리가 별로 없다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친구가 유리함을 가져갈 수는 있어. 지금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다른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의 평균 100분율 내진 등급보다 수학이 딱히 높거나 낮지 않다야.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러면 딱히 유불리는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을 가져가는 방법은 있어. 그렇지만 저는요, 예를 들어서야, 빠르게 논술을 시작해서 꾸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야? 따로 그냥 수리논술 실력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다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유리함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공부했다는 전제하고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 유불리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지?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수학은 비슷하게 2야. 수학은 2야. 맞니? 2야. 자, 인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어하고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요, 수리논술을 해야 됩니다. 수리논술 해야 돼. 왜 그럴까? 물론 100분율도 비슷하다고 쳐볼게. 만약에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는 정시만 놓고 보면 어때, 얘들아? 물론 뭐 정시에도 뭐 수능 수학에 가중치 있고 뭐 이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말은 못해. 근데 이 친구는 평균 2인, 그치, 등급이 2인 학교에 들어간다면 이 친구는 어때? 평균 등급이 3이야, 3. 3보다 좀 낮아. 그렇다면 이 친구는 솔직히 좋은 대학 못 가. 정시 기준으로. 그런데 수리논술은요, 단 수능 최저는 만족했다고 전제하자.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수능 최저를 2개만 만족하면 된다고 가정할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만족한다는 전제에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불리할 이유가 없어. 왜? 수학 실력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는 정시보다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건 있어. 이 친구도 아직 연초기 때문에 입시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뭘까? 그치, 국어하고 영어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 올리는 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추세로 갔을 때 정시보다 수리논술 전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야. 왜? 상대적으로 수학 실력이 좋은데 정시는 전체적인 평균을 보는 거고, 수리논술은 어쨌든 간에 일부 가탐을 보는, 근데 요새 가탐 보는 대학이 많지 않아. 왜냐면 뭐 메디칼 정도 아니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리논술만으로 학생을 뽑는데 당연히 유리하지. 물론 오해하면 안 돼. 이 유리함은 수리논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꾸준하게 준비를 했을 때 수리논술 전형이 정시보다 매우 유리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유리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솔직히 평균만 놓고 보면 이 친구보다 이 친구보다 높아. 평균 등급은. 그치? 정시의 입장에서 조금 유리해. 하지만 논술 전형에서는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하면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 하면 안 돼. 왜?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데 그거를 국어나 영어로 커버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수리 논술, 수학만으로 시험 보는 시험이 무조건 더 불리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수학을 올려서 일단 정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수학이 나중에 오르다 보면 수리 논술을 또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하면 안 돼, 당장은. 왜? 수학이 올라서 나중에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수학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야.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지, 수학만의 시험인 수리논술 전형에서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더 뺏기는 거야. 그리고 수능 수학의 등급이나 백분율을 올려야 그나마 수리논술의 기회를 중간 정도에 가져볼까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들은 수리논술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 틀에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는 수리논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아. 무조건 해야 돼. 대신 여러분들 조심해. 수능 수학을 잘하는 거는 일종의 포텐셜이야. 아직은 가능성이라고.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수리논술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수리논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만만하게 봐서도 안 돼. 지금 수리논술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수리논술 문제를 본 적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보고자 하는, 볼 수도 있는 시험인데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도 본 적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 어떤 애가 수능을 볼 거야. 한 10개월 후에. 근데 아직까지도 수능 문제를 본 적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수리논술은 말이 될 리가 없잖아. 그치? 당장 못 풀어도 좋으니까 구경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요거. 유불리가 없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선생님 캐스트를 들어보는 친구들은 알 거야. 선생님 캐스트에서 상반기에는 보통 어떻게? 주당이야. 6에서 8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논술에. 강의 수강 포함해서. 대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대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라. 근데 어쨌든 표준적으로 상반기에는 매주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실제로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 뭐냐면 실제로 아직 수능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으로 평균, 다른 과목 평균하고 수능 평균하고 비슷한데 대신 계속 공부를 하고 3월 학평 보고 그 다음에 뭐 6월 모평 보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요, 보험용으로 할래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보험용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도만 최소한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뛰어들지 말지를, 뛰어들지 말지를 그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지. 대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루면 위험해. 왜? 쌤 캐스트 봤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시작한다, 뭐 7월에 시작한다 했을 때 따라잡으려면 얼만큼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 봤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 투자하는 게 힘들거든. 따라잡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저는요, 주당 예를 들어서야 3시간씩만 할래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라. 주당 3시간 때문에 수능 페이스에 영향을 받는다?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선생님은 뭐 공부하기 위해서 친구를 끊어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 그래, 친구하고 잡담. 선생님도 친구하고 잡담하는 거 되게 좋아해.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 잡담하는 거, 그럼 일주일 동안 7시간이잖아. 그걸 좀만 줄이자고. 좀만 줄이자고. 선생님 저 일주일에 드라마 한 2편 봅니다. 좀만 줄이자고. 좀만 줄이자고. 내가 잠까지 줄이자는 얘기는 안 할게. 잠 많이 안 잘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3시간을 내. 그래서 이 3시간을 꾸준하게 가면 이 3시간 때문에 수능 페이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 그건 말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나는 뭐야?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 진도만이라도 가겠다. 난 좋다고 봐. 근데요, 본격적인 결정을 언제 하나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친구는 3월 학평으로 결정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래도 6월 모평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좋아, 다 좋은데 대신 그거를 뭐 9월 모평까지 가면 너무 늦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주당 3시간씩 미니멈으로 따라가면서 6월 모평, 예를 들어서야 모평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리논술을 뛰어들지 말지 결정하겠다. 되게 좋은 전략이지. 되게 좋은 전략이야. 그래서 안 뛰어들기로 하면 이 3시간 아깝지 않나요? 안 아까워. 왠지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실력이야. 그런데 이 수학 실력과 내신 실력은 좀 달라.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분명히 있어. 어떤 친구가 있냐면 나보다 수학 조금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내신 보면 나보다 잘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지적해주고 이런 거를 막 꼼꼼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뭐 수학은 실제로는 약한데 뭐 내신만 잘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건 또 시험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에 뭔가 최적화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게 습관이 됐든 공부 스타일이 됐든 간에. 그래서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그치, 내신 수학 실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는 겹치겠지만 이런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내가 수능 열심히 하면, 그치, 그걸로 수능 수학 실력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교집합도 있잖아, 사실.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도 결국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요, 논술 실력이 결정되는 거야. 수리논술 실력이.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로 영향 주는 거야. 내가 수능에서 막 미적분을 열심히 했더니 그게 수학 실력에 영향을 주고, 그 수학 실력이 결국 논술 실력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애초에.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쌤 미적분 하면서 뭔가 미적분이 불편해요. 뭔가 풀긴 풀지만 내가 미적분을 제대로 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뭔가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 자기 수학 실력에 대해서. 점수하고 상관없이. 그런 친구들이 논술하면 좋아. 왜요? 논술은 깊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의 본질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능보다는요, 논술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그게 수학 실력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수능 수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시너지들이 발생해. 대신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시너지의 그 효과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 주당 3시간이 전혀 헛된 시간은 아니란 얘기야. 더군다나 미적분까지라면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미적분 선택이란 전자에.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뭐다? 포텐셜의 입장에서다. 수능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하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수리논술이 유리하다야. 대신 여기서 유리함은 수능으로만 정시를 봤을 때에, 그치, 예상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쓸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
무조건 수리논술은 1인 친구가 2인 친구보다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애매한 표현이야. 왜 애매한 표현인지 볼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수능 평균 그래, 어차피 우리 모른 척 하는 거지. 대학 다 순위 있잖아. 내가 여기서 순위를 얘기하진 않을게. 자, 어쨌든 간에 대학들이 이렇게 순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높은 대학, 뭐 낮은, 뭐 상대적으로 뭐, 보통 여기가 뭐 최상위권, 여기가 최상위권, 상위권, 뭐 중위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을 보는 학교는 다 상위권이야. 상위권 이상이야. 대신 그 중간에 중위권 대학 중에 일부가 약수령 논술을 보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지? 자, 근데 여러분들 논술은 1등급보다 2등급보다 1등급이 유리하다는 말이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야. 왜 어폐가 있냐면 결국 수인이 얘기했잖아. 논술 전형의 목적은 정시 예상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친구는 정시 예상 대학이 여기야. 근데 어떤 친구는 정시 예상 대학이 다른 색깔로 해줄게. 여기야. 그렇잖아.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수능 등급들이 다른데. 그러면 이 친구는 정시 예상 대학이 이건데 내가 수리논술을 하면 여기까지 노릴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정시 예상되고 이렇게 하는데 수리논술로 예를 들어 따진다면 여기까지 노릴 수 있어.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얘가 더 잘 간 거지. 그렇지만 이 친구는 수리논술이 의미가 없었던 거야? 아니잖아. 왜? 정시 예상 대학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1등급이 2등급보다 유리해요 라는 말은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야. 대신 1등급은 2등급인 친구보다 높은 대학을 노리겠지. 그렇잖아. 그 유불리함은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어떤 애는 평균이 쌤이 이건 예시로 쓴 거고요. 어떤 친구는 4, 2, 4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4, 1, 4,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는 수학 실력이 좀 더 좋으니까 비슷한 대비를 했다면 좀 더 높은 대학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지. 수능 최저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건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상대적인 거. 중요한 건 뭐다? 정시 예상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목표라는 게 논술 전형의 목적이다. 대신 본인이 정시 예상 대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를 높여가는데 대신 이 높여가는 정도는 결국 수리논술 실력이 결정하는 거다. 물론 수능 최저도 중요해. 대신 이제 그런 디테일하게 원서 쓰는 건 나중에 선생님이 미리 또 8월쯤에 알려드립니다. 왜? 원서 쓰기 전에 한 2, 3주 전에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건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무조건 수능 수학이 높아야. 아니야. 수능 수학이 높은데 국어하고 영어가 더 높아. 그러면 그 친구는 수리논술 시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왜? 정시 예상 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논술 전형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그냥 대학 자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시 예상 대학과 높은 데를 쓸 수 있느냐로 결정하는 거야. 오케이. 잊지 마시고요. 여기다 한 가지 추가. 마지막 한 가지 추가하고 정리하자. 그런데 문제는 최상위권하고 상위권 우회를 목표로 하는 이 친구들이 문제가 돼, 나중에. 왜 문제가 돼요? 보통 요 정도 대학은 시험 범위가 요 정도, 예를 들어서야 뭐 일률적이진 않아, 물론. 요 정도 대학은 시험 범위가 고1 수학부터 미적분까지라고. 오케이. 그런데 요 정도 대학이, 미안합니다. 요 정도 대학이. 왜냐면 약수령은 수투까지야. 그런데 요 정도 대학은 어떻게 돼? 고1 수학부터 미적분까지였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학통기하도 들어가. 오케이. 즉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그 정시 예상 대학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학통기하 때문에 논술을 못할 수도 있어. 못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다. 할 수는 있지. 대신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학통기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시 예상 대학이 높은 친구들은요. 수리논술을
유리하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특히 학통기하가 포함된 대학이 내 정시 예상보다 위에 있다면이야. 학통기하를 미리 안 챙겨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유리함이 없을 수도 있다야. 학통기하에 대한 보완을 안 하면. 그래서 쌤이 자꾸 학통기하 하는 거야. 지겨울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안 해. 왜? 너무 늦어버리면 얘기해도 의미가 없잖아. 1학기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정시 예상 대학이 높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학통기하까지 포함돼서 시험 보는 학교가 대략 14개 안팎이야. 오케이? 대략 14개 안팎이야. 홍익대, 동국대 이상은 다 학통기하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닌 대학도 있더라고요. 성균관대학처럼. 성균관대학 경쟁률 130대 1이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성균관대 하나만 쓸 거야? 원서 6개인데? 그치.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기회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기회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그 정보에 맞춰서 시의적절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잔소리 같지만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수리논술의 유리함이라는 거 또는 어떤 친구가 유리한지 큰 틀에서 정리해봤지만 이건 큰 틀에서 정리고 디테일한 건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꾸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포텐셜이야. 결국 본인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포텐셜은 포텐셜로 끝나는 거야. 실질적인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야. 그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 몇 개 연달아서 올렸을 거야. 다 챙겨서 일단 논술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잘 정리한 다음에 본인이 뛰어들지 말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